자, 어제는 월요일 무방 쉬는 날이어서 어제는 무방을 열지 않았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오늘 무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자리 계신 분들, 자,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시면, 자, 1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소리 잘 들으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자, 1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음, 이제는 여러분들 뭔가 좀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음? 떨어질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모두가 힘들어하고 무서워서 막연하게 던질 만한 사람들은 다 던지고 나면 장은 이제 살아나는 것이 주식입니다. 오늘 이틀 동안 뭐 지수 반등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뭐 크게 뭐라고 할 건 아닌데요. 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반등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시장의 주도 섹터들 2차전지 오늘 다 급등 나왔었죠, 여러분들. 5G 급등입니다. 그죠? 반도체 강보합 정도, 수소 에너지만 이미 재료가 선 반영이 돼서 약간 탄력은 떨어집니다만 바이든 당선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 장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조정 장세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2021년 증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기가 막힌 주도주에 대한 최적의 매수 타임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확인되셨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물론 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되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출렁거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으로 배팅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2021년 증시를 봐라. 2021년 증시를 보게 되면 지금 장세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에서 2021년 증시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백두산 높이가 2744m라고 그랬죠? 그죠? 코스피 내년에 백두산에 오른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 본격적인 강세장, 그죠?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겨우 뭐 이틀 올랐는데 뭐 벌써 강세장이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2021년을 얘기한 게 언제냐면 10월 초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미 10월부터 2021년 장세를 준비를 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만큼 이 위치 절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라미님 어서 오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서두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타이밍이라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라고 있는 게 타이밍. 어느 타이밍을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고생을 좀 덜 하면서도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가 1차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쉬었다가 갈 것처럼 하다가 또 쉬고 갈 것처럼 하다가 또 쉬는 이런 과정이 진행됐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등 가능성 더욱 높아지는 것이고 시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기간 조정을 보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 어떤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고생을 좀 덜하고 좀 많이 하고 하는 게 결정되는 것이고 또 누가 어떤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먹느냐 내지는 조금밖에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현재 요 구간은 뭐라 했습니까? 현재 요 구간은 과거 올해 3월 19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찍고 V자 반등이 나오는 V자 반등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벌써 이틀째 올랐고 그리고 5주 가는 주 오늘 서진시스템의 주가는 13% 급등이 나왔고요. 오이솔루션도 8.7% 급등이 나왔고 자 종목군들도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전지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실적과 성장 가치 대비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첨보라고 하는 종목 위에서 좋죠.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눌림에서 바닥에서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은 엄청나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지금 장세에 주저하거나 늦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서 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분들보다도 더 빠른 계좌 수익과 더 빠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먼저 그 내용들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을 제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자, 카카오톡 무료 카카오톡 가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톡 진행하고 있죠. 무료 카카오톡을 진행합니다. 100% 무료 카카오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무료 카카오톡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예, 모다님, 그래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지금 무료 카카오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엠뱅골드 홈페이지 가시면 자, 동영상 여기 있죠, 여러분들 동영상 누르시면 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제 라이브 방송.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주 자, 주간 전략, 자, 바이든 합승 중요 변곡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제가. 그죠? 이를 여러분께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무방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제목들을 하나 보시더라도 주도주 매수 신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네. 페이지 뷰가 8,800 그리고 8,000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시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죠. 일생일대의 귀다라는 얘기 10월 29일 날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내용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세는 11월을 중심으로 10월에서 11월을 중심으로 시장의 중요 변곡점이 나온다. 단기적인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온다. 변곡점이 나온다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만약에 뻥인지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올렸던 요 내용을 요거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라이브 방송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규수 대표 무료 카톡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링크 주소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요 라이브 방송 올리시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거, 지금 오늘 무방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 녹화 내용을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여기 주소에다가 새로운 카톡방 주소를 올려드릴 겁니다. 제 방이 이제 이사 갔습니다. 방이 이사 갔기 때문에 새로운 카톡방 주소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이브 방송 보지 마시고 오늘 올린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 요 앞에 새로운 주소가 올라갈 겁니다. 그 링크 주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카카오톡방 새로운 이상한 방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단기 상승 후 조정 양상이 마무리 짓고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무료 카카오톡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많이 힘들 겁니다. 매매 판단하기가 힘들고 매번 움직일 때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이라서 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채팅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번, 점심에 잠깐, 저녁에 한번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내지는 중요한 변동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글을 올려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하고 전략적인 부분들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료 카카오톡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카카오톡에서도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가끔 나갈 겁니다. 자주는 안 나가요. 저는 자주 안 나갑니다. 그래서 무료 카카오톡 이게 아마 시점 자체가 좋아서 조만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무료 카카오 들어오셔가지고 시황 들으시고 또 참고하시고 그리고 무료 종목 같은 것도 가끔 가다 들으시면서 도움 되시면 그때 와서 여러분들 VIP 오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무료 카카오톡 오시면 매매한테 도움 되실 거니까 오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오늘 올려드리는 무료 카카오톡 동영상 하단에 요 링크 주소 나갈 거니까 요거 찍고 여러분들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것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시황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내용들 잘 보세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이 장세는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이 이 앞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5G, 반도체, 2차전지,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오늘 종목군들은 이렇게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한 겁니다. 그죠? 시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이렇게 연 이틀 동안 반등이 나서면서 10일 이평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또 한 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하루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완만하게 흘러내리고 지루하고 답답한 구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VIP 오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제가 이제는 이런 구간에서도 VIP에 이 정도 이런 구간에서 VIP에 들어오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시장이 조정권일 때는 VIP 오셔도 여러분들 수익이 빨리 안 납니다. 우리가 단타를 별로 안 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나 이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이럴 때 VIP 오시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오셨죠? 오시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루 이틀만 장세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시장 살아난다 얘기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코스닥 반등이 강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변동성이 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힘듭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 더 많이 먹는 게 코스닥이고 그래서 오히려 조정장이 컸었던 시장에서 코스닥 종목은 오히려 기가 막힌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맞다. 충분히 그동안 제가 했던 내용들 맞다 라고 인정하시면 돼.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그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유효한 것인지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5G 올라갔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KT가 국내 최초 5G 통합 코어망 구축에 나섰다. SA 상용화 성금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5G가 통신이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좀 자자한 그런 상태였었죠 여러분들. 5G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5G 시장은 그 시장 규모가 기존의 LTE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큰 겁니다. 통신사들의 투자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5G 시장은 성장성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가 이번에 조정 나오면서 폭락이 나왔고 하락 많이 밀렸고 여기다가 5G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낙폭이 컸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하락입니다. 5G 관련주가 왜 저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시장도 좋지만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 장은 이제 시황 같은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좋은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방은 반드시 메모를 좀 하시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메모를 하시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무방을 들으시냐면 진짜 나는 이번에 정말 손실을 좀 빨리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는 단타를 지금 장에서는 별로 안 칩니다. 물론 어제도 오늘도 단기 수익을 분명히 냈고 오늘도 두 종목이나 차익 실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 주력은 분명입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대시세를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을 이어갑니다. 올랐다가 요거 빠지는 거 증권시장에서 이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갔다가 조정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갔다가 조정받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증권시장에서 주도주를 가지고 중장기 대시세를 낼 때 이런 시세는 너무나도 다반사입니다. 그죠? 야금야금 떨어지는 이런 장세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거 제가 알아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너무 막연하게 주식을 했기 때문이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열어드리고 유튜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장은 조만간에 하락세 멈추고 반등할 겁니다. 그 시점이 미국의 대선 전후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시장이 강합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내 증시가 아무리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 반등폭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의 폭이 요거밖에 안 돼요.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죠. 이 정도 옆으로 기어가는 정도예요. 여기서 요만큼 밀렸다고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옆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진짜 탄탄한 겁니다. 여러분들 국내 증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조정폭 자체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뉴욕 국내 증시가 이렇게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이. 응?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지금 한국 증시 기조가 엄청나게 강해요. 진짜 강합니다. 진짜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기서 조정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조만간에 반등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반등량이 나오게 되면 2단 반등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하다라 그래가지고 내일 당장 폭등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시장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너무나 견조한 겁니다. 최근에 지리한 횡보 장세가 나오고 코스닥 지수가 밀리고 일부 코스닥 종목들이 밀려서 많이들 힘드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전체적 시장 기조는 강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반등이 나올 때는 이 반등이 상당히 가볍고 탄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코스피 주봉 보세요. 주봉 여러분들. 주봉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를 줄여놔도 단기 급등의 조정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옆으로 기어가는 조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는 가다가 뭐 눌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이런 경우인데 눌림도 없이 옆으로 기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했던 시장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말씀드렸듯이 20년 내 최고 930선 돌파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증권시장은 이제 2021년으로 시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21년 백두산에 오른다. 백두산의 높이가 해발 2744m. 그죠? 내년에도 2800까지 갈 것이다. 비행기에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2021년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강세장이 나올 것인가? Why? 왜 강세장이 나오는가? 이걸 분명히 봐야겠죠. 단순하게 증권사들이 내년에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이라도. 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왜 내년에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인지를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 근데 저는 이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증권사들이 왜 내년 증시 전망을 이렇게 좋게 내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제가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세를 통해서 이번 이 조정 장세와 더불어서 조정 후에 끝나고 나서 시세 분출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뭐 초단타 쳐가지고 단타 치실 분들은 제 무방의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그분들은 단타 치는 방에 가서 단타 매매 들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우리 회원님들처럼 또 한 대표처럼 단타가 아니라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를 노리는, 또 종목이 아니라 계좌로 승부를 거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년 경기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년 경기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제 백신이 11월 달에 나옵니다. 가장 큰 것은 백신이 나올 겁니다. 그죠? 백신이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조만간에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이고, 그죠? 그래서 내년 증시도 좋을 것이다. 거기다 시중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뿌려냈고요. 미국도 유럽도 조만간에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또 내올 가능성이 높죠. 증권시장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 증권시장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증권시장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 증시 전망은 일단 좋은데 당장은 뭐가 걸림돌입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죠. 자, 지금부터 미국의 대선부터 해가지고 내년 시장 전망까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국내 증시가 오르고 어제에서 오늘까지 국내 증시가 올랐습니다. 어제 오늘 국내 증시의 반등장을 이끈 세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여러분들. 응?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대선 일정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대선 불복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물량을 털면서 시장을 흔들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다시 싹 담아버렸어요. 그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갑자기 주식을 저렇게 담았을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들도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실시가 됐고, 이후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올라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었죠? 지금 조 바이든이 미국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이든 우세가 확고하다. 트럼프가 고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게 뭡니까? 대선 결과 트럼프가 불복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내지는 대통령 당선 때까지는 12월 달 연말까지 공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 대책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죠. 그러면 소요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막연한 공포감. 왜 그래요?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내뱉은 말 때문에 소요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경기감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그죠? 우편 투표를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우편 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뭐 여러분들 기사 보셔도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증권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압도적으로. 여기서 압도적이라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적어도 한 5%포인트 이상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트럼프도 승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 5%포인트 이상 지지율 차이가 크게 격차가 난 상태에서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 불복하고 연방법원 가봐야 뻔한 겁니다. 그죠? 연방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겠고 뻔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은요. 계속 강조입니다만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태고, 만약에 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을 때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겁니다. 그죠?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증권시장이 벌써부터 이틀 동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의 선취매가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스타일은 뭐 우리가 4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제 좀 알 겁니다만, 저렇게 막 불복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당일 돼 가지고는 확 돌아서 가지고 승복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말 그대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엔 비주얼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최악의 경우, 예, 대형님 어서 주고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한 1에서 한 2%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방법원까지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은 실망감과 함께 불안감으로 약간 갔다가 또 출렁거림과 함께 약간의 조정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 2%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 공석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옛날에 조지 부시하고 부시하고 있죠, 한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사람과도 지지율 자체가 거의 뭐 2%포인트 굉장히 박빙이었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엔 승복을 하고 다시 진행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엘고. 또 기억이 안 나네.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예. 자, 바로 그겁니다. 이번 대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만약에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트럼프가 불복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약간의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11월 달 안에, 늦어도 12월 초에는 대통령 공석이라는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선만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 불안해요. 대선만 보고 주식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대선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대선 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응? 이제는 대선 후를 봐야 됩니다. 대선 후. 대선 후를 봐야 돼요. 과연 대선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요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이 약간 우위에 있다. 바이든이 지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거, 그걸 일단 알고 계시 바라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선 후에 뭐가 나옵니까? 뭐예요? 부양대책이 나죠, 부양책.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증권시장에서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입니다. 응? 지금 우리 증권시장에서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서로의 머리 싸움을 하면서 결국엔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부양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양대책은 곧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안정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바이든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국엔 부양책이 나오면서 반등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바이든 쪽의 부양 대책 규모가 공화당보다 월등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5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부양 대책을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증권시장은 바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벌써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건 결국에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트럼프가 승복했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벌써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죠? 11월입니다. 11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백신이 지금 현재 11월 달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11월 달에 백신 출시를 임박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결국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달이 또 11월입니다. 결국에 11월은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됨과 동시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부양책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바로 백신이라는 엄청난 메가톤급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물론 이 백신을 전 세계 국민들한테 접종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백신이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 공급이 진행되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경제 재개에 나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증권시장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미 증권시장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들이 시중에 유독 풀렸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만 해도 지금 부동자금이 무려 3천조라는 그런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수조 달러 규모의 이미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미국은 대선이 끝나고 또다시 5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백신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2021년 증시 준비하셔야 돼요. 가고 나서 막 뛰어 올라가지 마시고 지금 11월 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 없으시면 제가 오늘 얘기했죠. 제가 그동안 장 조정 나올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VIP 오셔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오시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2021년 증시가 너무나 좋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월 증시가 그 변곡점이 될 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응을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무섭고 자신 없고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VIP로 오시라고 그랬고 내일 이후에 VIP 쪽으로 집중적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오세요. 무방에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투자 원금이 적어도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VIP 오셔야 안전하고요. 그리고 기다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 장세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가고 나서 뛰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안 죽는다. 대선을 전후해서 시장은 살아난다.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더 좋다.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만 올라갈 때도 훨씬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벌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팔아.
코스닥 올라갔죠. 미래 신성장주를 봐라. 5G 무겁고 답답하다. 그런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터지는 게 5G입니다. 2021년 그 성장세는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안전한 위치에서 이렇게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주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한 규세 한 큐에서 여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 한 규세 한 큐에서 두 종목 여러분한테 방송 나갔던 종목이 솔리드. 그죠? 솔리드였습니다. 지금 눌림 나오고 오늘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또 한 종목이 뭡니까? 바로 서진스테입니다. 신고가 났죠? 5G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더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섹터가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관련주의 실적이 너무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세요. ISC가 또 올라오고, 그죠? 유니셈도 오늘 4.6% 또 올라오고, 자,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의 반격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장비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죠.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YIK, 오늘 YIK라는 종목도 오늘 제가 한큐에서 방송에 나갔던 종목이에요. 한큐 종목으로. 그리고 한미 반도체 나갔었고, 그리고 뭐 사이맥스, 디바이스 엔지, ISC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장비주지만 그런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간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계속해서 지리한 횡보 조정, 기간 조정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들도 그렇게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옆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근데 ISC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올랐지만 안 빠지죠, 여러분들. 시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퍼가 5배, 6배밖에 안 되는 종목들에다가 반도체는요, 2021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그 성장세가 계속됩니다. 왜? 삼성에서 TSMC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합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는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커집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한 게 5G, 반도체를 그렇게 노래 부른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도 이제 조정 끝나고 반등 나오죠, 여러분들. 삼성 SDI가 올라오죠, 여러분들. 네. 문제는 이 대형주들이 좀 더딥니다. 시세가 더디다 보니까 답답하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충분하게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얘기했습니까? 수소에너지 말씀드렸었죠. 아직은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진다이아, 제가 한규세 한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때요? 저점 찍고 소폭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종목 가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한테 TV방송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다 얘기했던 섹터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못 갔죠? 많이 못 갔죠? 뭐 저거 올라간 거 가지고 무슨 얘기야? 이미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늦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 종목군들의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이고요.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수소에너지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린 에너지 관련주 해가지고, 그죠? 바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이미 얘네들이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좀 올라가지고 약간 주저는 받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게 되면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4개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4개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중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서 내일 이후 바이든이 압승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수긍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레이스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백신 개발이 임박한 상태 백신 개발까지 더불어서 백신 개발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메가톤급 호재가 1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한국 증시에서 시장의 걸림돌 그리고 변수라고 한다면 뭐가 있는 겁니까? 딱 하나 남았죠?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미국 경제가 중요한 상태에서 이번에 대선 결과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 결과 누가 됐던 간에 바이든이 됐던 간에 트럼프가 됐던 간에 누가 하나가 잘 되면 증권시장에서는 다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바이든의 압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 바이든이 압승해서 트럼프가 수긍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증권시장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지지율 자체가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법정 싸움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끝날 겁니다. 결국에 대선이 끝나면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것이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과 더불어서 백신 개발까지 나오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가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지금 2011년, 2021년 증시를 좀 집중하셔라.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지금 11월 달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분석드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도 경기가 월등히 좋아요. 그죠?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도 경기가 월등히 좋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 1.9, 당초 1.8 정도로 예상했는데 1.9입니다. 경제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수출도 마이너스 16.1%, 15.6%까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옆 동네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도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국의 GDP 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코로나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면서 내수 경기를 그나마 잘 살린 것보다는 그나마 버티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국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너무나 좋아서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경제표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한국은 지금 좋은데 미국 경제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한국도 경제가 살아나다가 결국엔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 조금만 올라가지고 미국만 살아나는 흐름만 나면 한국은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021년 증시를 절대 놓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은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한국은 날아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한 3번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금 한국은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해외 언론들이 한국 경제가 조만간에 코로나 이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방역과 경기 부양 대책 시행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외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외국계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곧바로 외국인 매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응?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는 우리 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로 연결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저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등에 맨날 한 기수 한 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보세요. 외국인 투자들 오늘도 들어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만큼 좋아요. 그죠? 최고의 투자처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타이밍을 잡아야 고생도 좀 덜하고 물론 항상 고생하지 항상 타이밍을 잘 잡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고생하는 게 거의 뭐 50%, 60%, 70%고요.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뭐 10%, 20% 안짝입니다. 아마 지금 11월 달은 그 10%, 20% 안짝 크게 고생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지금 증권시장에 올라가서 기회가 안 좋은 나라가 막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미국 때문에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이 사라집니다. 한국 증시는 날뛰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미국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최고의 투자처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외국계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기업들의 실적, 경제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GDP 성장률하고요. 4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분기뿐만 아니라 2021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돼요? 증권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2021년 내년에도 증시가 오른다. 코스피 내년에 백두산에 오른다. 백두산 높이가 해발 2744m, 코스피 지수가 2744m, 사상 최고점 2600선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증권사들의 이런 리포트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 매출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실적 정도까지 달성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못 갑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거 뻥이에요, 뻥이야, 여러분들. 응? 4분기 실적이 나빠봐야 얼마나 나쁩니까? 물론 조금 주춤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런 거고요. 2021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잡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뭡니까? 반도체, 그죠? 스마트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즘 5G도 커집니다. 그죠? 근데 가전이에요. 가전 쪽에 디스플레이 좀 있고, 스마트폰 있고요.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 5G.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부문들이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시중의 유동성 자금들 어마어마합니다. 아직도 부동자금은 너무나 많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은 지금 서서히 나와 있는 상태고 부동산으로 더 이상 들어갈 조짐은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응?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당선되게 되면 그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거. 여기 나온 것 이상입니다. 그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응? 결국엔 어떻습니까?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저렇게 강하게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중국 증시도 이제 중간 바락 좀 치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 선은 0.3포인트. 아직은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일단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거듭 얘기합니다만 대선 결과 최악의 경우로 가더라도 지금 증권시장은 잠깐 조정 받고 나서 중간 바락을 다지고 재반등이 나실 겁니다. 대선은 결국엔 끝날 수밖에 없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권시장을 위기 아닌 기회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미 시장의 조정이 짧게 끝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반등이 분명히 나왔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됐고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린 겁니다. 결국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미국 증시 대비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고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한국 증시. 그래서 미국의 대선만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시점을 이번 주 11월 초 이번 대선이 조 바이든의 압승으로 끝나고 트럼프가 군말 없이 수긍하면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게 되면 지금 11월 첫째 주 이번 주가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조정에 있어서 조정을 끝내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그 분기점이 11월 첫 주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지율 자체가 비슷한 상태가 돼가지고 트럼프가 불복하고 그러면서 대선 결과가 딜레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자가 발표가 되면 그때 튀어올랄 겁니다. 요 흐름만을 생각하시고 지금 시장을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충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그냥 어영부영 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은 증권시장이 이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장세가 나오고 이거 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라는 이런 시각들이 있을 때 그죠? 이거 왜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라는 그런 시각이 있죠. 그죠?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 못하고 수익을 못 내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못 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불안하고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무방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충분하게 말씀드린 만큼 이번만큼은 놓치지 말자.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요. 최후 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바이든의 압승으로 끝난다고 하면 증권시장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빙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약간은 시장은 좀 딜레이가 될 겁니다. 그때는 속도 조절하고 완급 조절하시면서 그러나 결국에 대통령 선거는 끝날 거야.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끝날 겁니다. 한 달 안에 끝나겠죠.
뭐 늦어도 12월 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끝나게 되면 그 끝나는 구간에서 다시 반격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때는 뭐 제가 다시 한번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그저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서 3번 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방이 나가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방이 나가 뭐 강퇴가 됐으면은 뭐 클릭하는 데 있어서 아마 뭐 실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만약 그랬으면은 사과를 드리고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서 강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나 뭐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 댓글을 잘못 달았다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반말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가끔 있을 겁니다. 예. 뭐 여러분들 양해하시고요. 뭐 강퇴 당했더라도 뭐 여러분들 실수 안 해서 나갔으면 그거 잘못 나간 거예요.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 뭐 예민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니까 뭐 말도 안 했는데 강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애지간하면 강퇴를 안 시키는데 간혹가다 뭐 재수없게 중간에 뭐 누구한테 반말했다든가 뭐 다른 소리 뭐 누가 뭐 욕을 해가지고 나도 욕을 했는데 걸려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양해하셔야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강퇴시키고 그런 이유는 없으니까 뭐 황당하네 뭐 이렇게 뭐 반말 쓰지 마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을 이동을 했는데도 무슨 뭐 지금 강퇴를 방 이동했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관리자님들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퇴 당했으면 다시 나중에 또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글 한 번도 안 썼는데 저기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뭡니까? 홍보글 있잖아요, 홍보글. 홍보글을 그 홍보성 그 낚시 있잖아요, 피싱 링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피싱 링크를 쓰는 그 닉네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걸러내면서 잘못 링크 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양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를 저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내일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조금 빨리 나오건 딜레이가 되건 결국에 대선은 끝날 거예요. 그 이후에 백신이 만들어지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증시가 살아날 것이고 그 전에 한국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는 강도 높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방이 지금 현재 지난 장이 그나마 좋을 때 7월 달부터 투자 원금 대비 수익 금액을 한번 보세요. 투자 원금이 1억입니다. 1억 기준인데 7월 달도 3,500만 원. 그죠? 3,500 매매가 완료가 된 종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매가 완료된 종목만 이렇게 이제 매매일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8월 달도 투자 원금 1억을 기준으로 1,600만 원입니다. 그죠? 3천만 원 벌다가 1,600만 원 버니까 별로 안 버는 것 같죠? 그죠? 9월 달도 어떻습니까? 다 투자 원금 1억 기준으로 가지고 3,300만 원. 그러니까 투자 원금 1억 가지고 한 달마다 3천만 원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이제 8월 달에 조금 줄어드니까 1,600만 원은 별로 안 번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VIP 회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8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3개월은 또 264만 원.
그것도 1개월은 5일 추가되고 3개월은 또 20일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 투자 원금 대비 가성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 절대적으로 지금 이 장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죠? 타이밍적으로 지금 시장이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고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고 숨죽이고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는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 바라고요. 10월 달도 장은 힘들었습니다만 결국엔 우리는 손절 없었습니다. 결국에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은 분명히 냈다라는 것. 1,000만 원 정도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VIP 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은 분명히 냈습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은 가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 매매 포인트가 너무나 좋다. 결국에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서 조정 양상을 보였던 증권시장이지만 이제 조정의 끝무렵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온 것이고요. 월봉상, 주봉상의 흐름도 모두가 강력해요. 여러분들. 강력합니다.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 4분기 2020년 증권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저가 매수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첫 번째 기회는 요 3월달 코로나19가 터지고 증시가 폭락했을 때가 이때 첫 번째 기회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2020년 마지막 기회는 지금 11월 달이 될 겁니다. 11월 달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2021년 증시를 봐라. 2021년 증시를 보게 되면 겨우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1년 1월 증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1월 증시만 보고 가셔도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1월 하게 되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3개월 정도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3개월이면 그건 뭐 초칙이죠. 하지만 그래도 위치상 타이밍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위치고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아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심사숙고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제 무방 내용 들으시고 왜 제가 지금 이 증권시장 11월 증시를 준비하시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동안 조정 장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VIP 얘기도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부터 제가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회복했고 말씀드렸던 주도주들도 모두 다 급반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도 반등이 났었고 미국의 대선을 전후로 장세가 회복될 것이라 그러는데 전에 벌써 이틀 동안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확인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히 강조드렸고 너무나도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이 결실을 맺고 이제 챙길 단계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십사 여러분께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다시 3번 자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자 그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저도 줄일 말씀 다 드렸고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VIP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자,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 아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아마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 오신 분들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 내일 오시면 바로 주식 비중 거의 한 50% 이상은 한꺼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 매수가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는 분들도 오세요. 여기 오늘 MBN 무방에 오신 분들하고 유튜브 들으시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원금 최소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한두 종목을 가지고 종목 가지고 잠깐 한두 종목 수익 난 걸 가지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계좌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계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종목을 5종목을 매매했는데 한 종목 가지고 상한가 쳤어. 기분 좋긴 좋죠. 수익률 늘어났으니까 좋긴 좋은데 나머지 4종목은 마이너스야. 이건 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 종목들이 계좌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게 되면 계좌가 불어나는 겁니다.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의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1억 가지고 3천만 원 버는 게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무방 내용 들으시고 혼자 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응하시고 매매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여드렸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저도 정말 그 종목 연구 정말 많이 합니다. 종목 정말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YIK 오늘 제가 한큐에서 여러분들 종목 나갔었죠. YIK가 어떤 내용인지 또 인텍프레스, 유니텍스 같은 이런 종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의 대표적인 종목군들 엑기스 종목들만 지금 제가 다 공부해 놓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오늘 기가레인도 또 분석해 놨고요. 그죠? 5G 맨날 5G 얘기를 하면서도 기업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또 거기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종목들을 연구하고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대표는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29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조정장세에서 놀지 않고 계속해서 종목 연구하면서 타이밍을 잡고 저렇게 종목군들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가 이깁니까? 조정장세 속에서는 투매 안 하죠?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투매하지 말라고. 여기 투매하는 사람 누구니까 다 여러분들이에요. 막연하게 무섭고 막연하게 떨어지니까 공포스러워가지고 다 던지는 사람들.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던지면 주가가 올라가느냐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서 투매 제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그죠? 여러분들 투매하고 나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 대표는 방송을 통해서 이 장은 안 죽습니다. 조만간에 살아날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확인됐죠, 여러분들? 확인된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갈 듯하면서도 못 가긴 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틀립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눌렀고 10월 달에는 기관들이 눌렀죠. 기관 외국인들이 다 눌렀습니다. 이때는 주변 여건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레이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거 맞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계좌로 승부를 걸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서 수익 내신 다음에 한 대표하고 좀 더 큰 수익을 내고자 하면 그때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지가 나면 VIP로 오시는 게 좋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확실한 매매가 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VIP 오시 바라고. MBN 회원님들 매매 힘드셨죠? 그동안 단기 매매하시고 단기 매매는 수익 안 나잖아요. 그죠? 안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장이 살아날 때 단기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팔고 나면 그 다음날 날라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VIP 오시기 바라고. 지금 3개월 정도면 여기서 20일 정도가 나가죠. 20일 정도 거의 4개월입니다. 그럼 지금 11월이죠. 내년 1월, 2월 달 안에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 원금 최소 3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MBN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도 절대 이장은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 가지고 먹어도 찔끔밖에 못 먹고 먹으면 왕창 깨지는 게 주식이에요. 좀 더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은 자 VIP로 오셔라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겠습니다. VIP 얘기를 대놓고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대충 얘기하고 소개해드린 정도지 대놓고 하는 적 없습니다. 다들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올릴 테니까 유튜브 내용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셔서 빠른 계좌 회복과 수익 창출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장세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하는 기회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